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실습에서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그죠? 기존에 있던 그 일반 페이지를 기본 페이지를 가지고 모바일과 태블릿 그리고 PC 전용 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스타일 시트 내에서 내부 스타일 시트 내에서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비에 따라서 이 너비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지는 그러한 내용이 좀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반응형으로 잘 알게 되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플렉서블 레이아웃을 한번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플렉서블 박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플렉스 박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플렉서블 박스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리드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드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해서 플렉스 박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이다라고 한다고 했고, 한번 직접 실습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며, 아울러 이제 화면 크기나 아니면 레이아웃의 배치나 크기를 조절할 때 상당히 플렉스 박스를, 그러니까 이런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뭐 거기에서 주축이 어떻고 교차축이 어떻고 플렉스 컨테이너가 어떻고 항목이 어떻고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의 기본 속성 중에서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죠. 그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우리가 줄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어떤 우리가 여기에 이런 웹페이지 화면이 있다면 플렉서블 레이아웃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 영역을 우리가 묶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묶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우리가 이제 뭐 ID 선택자나 클래스 선택자를 통해서 일단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에다가 우리가 플렉스라고 주게 되면 플렉스 박스를 우리는 박스 레벨 요소로, 그거는 이제 값이 레벨 요소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라인 플렉스라는 값이 있는데 그것은 플렉스 박스를 인라인 레벨 요소로,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는 거죠. 그걸로 이제 정의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은 플렉서블 레이아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정의할 부분을 우리가 감싸야 된다. 그죠? 그러한 내용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예제를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역시 여기니까 자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자 컨트롤 S를 하고요. 그 다음에 EX07이 되겠다. 그죠? 07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탭 키를 눌러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자 플렉스 박스 다시 1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역시 여기에다가 KO라고 우리가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딴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div 영역에서 배치되는 영역의 특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영역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div 태그를 이용해서 id 선택자를 이용해서 당연히 얘는 컨테이너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div 하고 여기에다가 id 속성자를 이용해서 박스1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줄 것이고요. 이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h1 태그를 h1 태그를 하나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하나 1이라고 할까요? 1 요렇게 적어 놓고요. 이거 복사해서 둘, 셋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2, 3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2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3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역시 자 타이틀 밑에서 스타일 속성을 이용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묶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묶은 내용이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여기서 ID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가 이 세 개의 블락 레벨 요소, 박스 레벨 요소인 얘들을 지금 묶고 있죠. 그죠? 그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샵하고 컨테이너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자 일단 너비를 한번 좀 주려고 해요. 500픽셀 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하이치 속성을 하이치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는 한 300 정도 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은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해서 0과 자 오토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플렉서블을 먹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는 우리가 블락도 있었고 그리고 인라인도 있고 인라인 블락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라인하고 인라인 블록 잘 아시고 그리고 블락도 잘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렉스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플렉스를 여기서 지정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기본값으로 우리가 이제 플렉스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얘를 플렉스를 주게 되면요. 결과론적으로 뭘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묶어놓은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묶어놓은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플렉스 박스를 무슨 레벨 요소? 그쵸. 박스 레벨 요소로 정의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죠. 뭐가? 디스플레이 속성이 플렉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플렉스 값은 이렇게 알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 이제 보더를 좀 주도록 할게요. 자, 보더에서 2픽셀 정도 주고요. 그리고 솔리드라고 주고 블랙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실행해 봐야 별 내용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단지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렇게 1, 2, 3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죠? 이렇게 지금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바꿔볼 거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샵이죠. 예, 샵에서 컨테이너 맞나요? 요거 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컨테이너 밑에 있는 div 태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요 부분을 의미하겠죠. 그죠? 요 부분 공통적으로 그죠? 여기에다가 자 역시 위드스를 200픽셀로 공통적으로 먹이고요. 그 다음에 보더를 역시 2픽셀에 솔리드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블랙으로 역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주도록 하는데요. 백그라운드 이용을 해서 CCC를 이용을 해서 약간 그레이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형태에서 H2 태그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자 폰트 사이즈를 한 20픽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16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폰트 뭐죠? 웨이트가 있었죠. 굵기. 그래서 이걸 볼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패딩을 줘서 한 20픽셀 정도로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플렉스 레이아웃을 지금 줬는데 지금 얘는 플렉스 박스를 박스 레벨 요소로 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컨테이너는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가로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컨테이너에서 플렉스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플렉스 컨테이너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우리 방향이라는 속성이 있었죠. 플렉스 디렉션. 그죠? 플렉스 방향을 지정을 하는데 기본값이 원래 주축을 시작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된다. 즉 로우 형태로 배치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 레벨 요소로 정의를 했지만 얘는 기본값은 플렉스 디렉션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기본값은 로우로 플렉스 항목들을 기본값을 플렉스 컨테이너로 지정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로우 형태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했다.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죠. 어떤 게 주축이에요? 우리 이게 주축이다. 그죠? 옆으로 가로로. 그죠? 이게 주축이 되죠. 그죠? 주축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가로로 표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플렉스 아이템들이 되는 거겠죠. 항목들이 되죠. 항목들.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이거를 감싸고 있죠. 이게 컨테이너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플렉서블 레이아웃의 아주 기본값은 우리가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로우로 이제 우리가 플렉스 디렉션을 주지 않으면 로우로 우리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한 개 알게 되었네요.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플렉스 디렉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여기서가 아니라 따로 만들게요. 자, 여기서는 그냥 플렉스 속성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N 하시고 컨트롤 S 하고요. 자, 저장을 한번 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느껴봅시다. 자, 요렇게 주고요. 그리고 EX07에 있던 내용 이거 있죠. 이거를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우리가 붙여 넣도록 하죠. 붙여 넣었습니다. 붙여 넣고요. 이거는 2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꿀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개만 추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거요? 디스플레이로 우리가 플렉스를 줬는데 일단 기본값은 로우로 박스로 컨테이너로 지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이제 플렉스 디렉션을 한번 줘봅니다. 플렉스 디렉션 여기 있죠.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컬럼 형태로 이렇게 값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컬럼 형태로 값을 주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컬럼 형태로 줬기 때문에 뭐예요? 기본값은 로우라고 했잖아요. 로우. 그죠? 그런데 이거는 플렉스 디렉션을 요거를 플렉스 디렉션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죠? 속성에 이 컬럼을 주게 되면 컬럼 값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플렉스 방향이 세로로 됩니다. 세로로 지정되어 된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지정되면서 주축이 바로 세로가 돼버려요. 한번 보죠. 실행을 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보니 아까는 분명히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세로로 주축이 세로가 돼버렸죠. 아까는
우리가 플렉스 디렉션 속성을 주지 않았을 때는 로우가 기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컬럼 값을 줘서 방향을 우리가 컬럼 방향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플렉스 속성, 디스플레이 속성을 플렉스로 주고,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 속성을 컬럼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축이, 플렉스 방향이 바로 주축이죠. 그죠? 이 주축, 그죠? 주축이 세로로 지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시 여기서 또한 알게 되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항목들 중에서, 아니 속성들 중에서 또 우리가 디렉션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디렉션의 종류에는 기본값이 low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low, inverse, reverse, low reverse가 있다. 그죠? low reverse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한번 해봤죠. 해보면 low reverse 값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가로로 배치를 하긴 하는데 얘는 주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또한 컬럼 리버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컬럼 리버스. 얘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겠죠. 밑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오게, 주축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컬럼으로 적어 놓고요. 이 값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값은 플렉스 디렉션의 값 중에서 뭡니까? 방금 보셨던 low 대시 리버스죠. 리버스 값은 뭐였어요? 값은 뭐예요? 주축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축이 가로로, 그죠? 가로로 되는데 플렉스 항목들이 이거는 주축이 가로로 되고, 그리고 교차축이 우리가 세로가 된다고 했죠. 세로가 된다. 그리고 플렉스 항목들이 그죠? 어떻게 됐어요? 그죠?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뭡니까? 배치가 된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컬럼 리버스, 요거 좀 복사를 좀 할게요. 컬럼 리버스 값은 어떻게 됐어요? 컬럼 리버스 값은 어떻게 됩니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축을, 이거는 어떻게 돼요? 주축을 세로로 되고 교차축이 뭡니까? 교차축이 가로가 된다라는 뜻이죠. 가로가 된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플렉스 항목들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뭡니까? 배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좀 없애고요. 한 번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플렉스 디렉션 속성을 이용을 한 방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런 시간에 봤던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보시면 뭐죠? 위드스가 500이에요. 그죠? 그런데 컨테이너에 DIV가 지금 3개 있잖아요. 얘가 지금 200픽셀 돼서 총 600픽셀이 돼 버렸어요. 그죠? 넘어섰다. 그죠? 맞습니까? 이 X죠. 예. 넘어섰다.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기본값이 노랩이 되거든요. 노랩은
플렉스 항목들을 한 줄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플렉스 랩 속성을 한번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 요 파일에서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컨트롤 S를 하시고요. EX09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고요. 역시 복사를 해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도록 합니다. 플렉스 박스에 3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뭘 해야 됩니까? 플렉스 랩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요. 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데 이 플렉스에 관련된 것들이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역시 접두사를 적어두는 게 어떨 때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플렉스 하고 랩이라는 속성이 밑에 있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값을 주지 않으면 그냥 노랩입니다. 노랩. 근데 이거를 내가 랩으로 설정을 했다. 이 랩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냐면 플렉스 항목들을 한 줄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여러 줄에 표시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가 플렉스 랩 속성을 줬고, 그리고 이거는 디렉션은 우리가 기본값을 low로 한번 일단은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된다면 얘는 가로로 이제 low로 줬기 때문에 플렉스 방향이 가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쭉 옆으로 배치가 될 건데 600픽셀이니까 3개니까 이거는 여러 줄로 표시가 될 겁니다. 랩 때문에 한번 보죠. 실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범위를 벗어났기에 이렇게 랩을 주니까 1, 2, 3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요게 바로 뭐라고요?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랩도 리버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버스가 있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항목들을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 2, 3 맞나요? 주축이 어디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랩으로 놔두고요. 이거에 대한 속성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이거의 이 속성은 뭡니까? 플렉스 항목을 그죠? 항목을 한 줄 또는 뭡니까? 여러 줄에 배치하는 속성으로 기본값은 뭐예요? 노랩이에요. 노랩 속성이고요. 이 노랩이라는 것은 그냥 뭐예요? 이거는 한 줄에 뭐죠? 배치하는 거예요. 플렉스 항목들을 뭐죠? 플렉스 항목들을 한 줄에 배치하는 기본값은 노랩이다라는 것이죠. 한 줄에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노랩 말고 랩은 뭐였어요? 랩은 바로 플렉스 항목들을 여러 줄에 배치하는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플렉스 잠시만요. 플렉스 엄밀히 얘기해서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얘가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이 우리가 한 줄만 적어줬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웹킷 우리 접두사 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MS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의미하죠. 그래서 MX 플렉스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랩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랩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요. 이번에는 뭐예요? 웹킷을 이렇게 적어주는 접두사.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모든 브라우저 중에서 아직까지 이걸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쳐주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플렉스 랩을 이렇게 다뤄봤고요. 그리고 리버스도 한번 해봤고, 그죠? 다 해봤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플로우라는 속성도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플렉스 플로우 속성은 디렉션이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플렉서블 레이아웃에서 오더 속성하고, 그죠? 오더 속성을 우리가 배웠고, 그죠? 그리고 align self라는 속성도 있고요. 그리고 align content라는 것도 있고 align items도 있는데요. 크게 뭐 이 부분은 의미가 없기는 하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보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가 플렉서블 레이아웃의 기본 속성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